네, 예고해드린 대로 조갑제닷컴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이요. 경선 과정 보셨을 텐데요. 거의 90% 압도적인 표차입니다. 이 과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 과정은 이미 작년 12월 3일, 예. 4일에 결정됐다고. 예. 12월 4일 새벽에 비상계엄령이 간단하게 진압된 걸 예. 보고 많은 국민들이 느꼈을 겁니다. 아, 이걸로 윤석열 대통령은 망하고 예. 이재명 대표가 결국 대통령이 되는 것 아니냐 예.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많은 기복이 있었지만 결국 12월 4일에 많은 부분이 결정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야말로 이 오늘의 이재명 후보를 만든 제1등 공신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 대표님은 그날, 지금 그날 말씀하셨어요. 예. 그날 어떤 그런 역사적 변화랄까 이걸 짐작하셨습니까? 느꼈습니다. 아, 그러세요? 첫날 예. 그러니까 밤 10시 30분 비상계엄령 선포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그 밑에 딱 자막이 붙었어요. 한동훈 코테이션하고 계엄 선포는 잘못된 거 국민과 함께 맡겠다. 그 뒤에 군경은 뭐 복종하지 말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시민들이 국회로 모여라. 난 그걸 보고 끝났다고 봤습니다. 아, 그날 역사에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는 이렇게 느끼셨단 말씀이시죠. 뭐 한국 현대사의 결정적 날이죠. 이따 윤석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됐는데요. 근데 지금 첫 번째 행보가 외연 확장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지금 한국 보수가 거의 괴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중도화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도화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보수화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기존 보수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을 저는 가짜 보수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이 극우화 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보수는 비어 있는 거예요. 이 속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의 우클릭 노선이 지금 먹히고 있는 과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좋다고 봅니다. 그런 시도를 하는데 앞으로 그게 이제 나중에 정책으로 실천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 상황이면 대표님 말씀하시는 이 상황이라면 지금 민주당은요. 이 좌부터 보수의 무주공산 거기까지 다 차지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건가요? 지금 상황으로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어진 거죠. 그리고 기존의 이념 지형이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공이냐 아니냐 이걸로 지금 따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기준 아닙니까? 헌법을 수호하느냐 아니면 사실을 인정하느냐. 요 두 가지를 가지고 공감대를 가지면은 다 대한민국 안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긴 거예요. 좌든 우든 이렇게 가리지 말고 진보 보수 가리지 말고 계엄에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그다음에 부정선거 음모론 믿느냐 안 믿느냐로 나누어버리면은 제 기준으로는 상식파와 음모론파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기준에 따라 그 말씀하신 상식파와 음모론파로 나눈다면 국힘엔 그럴 만한 후보가 있습니까? 보시기 없습니까? 있죠. 국민의힘 말이에요. 한동훈, 안철수 두 사람이 계엄에 반대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반대하는 사람이죠. 그 둘 중에 한 분은 대통령의 자격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선택할 문제인데 저는 두 사람 다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승산도 있습니까? 혹시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 이재명 후보랑 뭐 객관적인 그 여러 가지 통계 나오는 거 보면은 승산은 좀 어렵다고 봐요. 다만 지금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이 결정적으로 기울어진 이 운동판에서 어떻게 하면은 지더라도 정정당당해지느냐 아니면은 추하게 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추하게 지는 꼴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대표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객관적인 어떤 여론조사 지표 같은 걸 보면 지금 그래도 자격이 있다는 후보들은
최종 경선을 못 통과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요. 네, 최근에 조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최근에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좀 높아지고 다만 윤석열의 그림자는 아주 짙게 드려져 있고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자체가 이게 자꾸 윤석열의 그림자를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힘 경선판이 치열한 노선 투쟁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계엄파와 계엄에 반대한 세력 사이의 치열한 노선 투쟁을 통해서 계엄에 반대한 사람이 공식 후보로 된다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이 강한 논리적 무장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와 대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덕수 카드가 나오는 바람에 혼미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내일 그리고 누가 최종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근데 한덕수 카드는 지금 기정사실처럼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 혼미함이 걷어지겠습니까? 저는 그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투표까지 40일인데 그리고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경선에 참여해야지 왜 무소속으로 나오느냐. 저는 아직 확정도 안 돼서 믿기지 않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워낙 지금 뭐 또 여러 가지 행보나 보도가요. 거의 뭐 확정된 것으로 지금 생각하는 게 차라리 합리적인 추측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대행의 그 행보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는 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큰 영향을 미쳐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은 부인 아닐까요? 그리고 윤석열 세력, 윤석열 잔존 세력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윤석열 세력이 한동훈 권한대행을 후보로 내세워가지고 한덕수요. 한덕수. 제가 요 한 시간 많아가지고 헷갈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을 내세워가지고 지더라도 당권은 계속 장악해가지고 가겠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당내에 좀 뿌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뭐 김문수, 특히 홍준표,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 후보로 나서면은 후보로 나오는 순간부터 아마 당무 우선권이 적용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지더라도 당권을 장악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당권을 놓지 않으려는 시도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출마, 난 이 소동이라고 봅니다만. 뭐라고 보신다고요? 출마 소동. 소동. 출마 소동으로 나타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동은 어떻게 결말을 맺을 것으로 추정하십니까? 뭐 전망하십니까? 저는 실패한다고 봐야죠. 우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40일 동안에 우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의힘 바깥에서 나와가 출마를 해가지고 그 국민의힘에서 후보로 뽑힌 사람하고 경선한다는 이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순간 국민의힘은 정당이 아닌 걸로 됩니다.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보이겠느냐. 또 거기서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해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등장하면요. 그게 이제 아주 바람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바람으로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면은 한덕수 후보가 난 질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요. 이 아까 말씀하신 부인과 윤석열 세력, 이 한덕수를 밀어 올리려고 그러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세력의 어떤 이해관계는 알겠는데 한덕수 대행 본인은 뭡니까? 욕심입니까? 당연히 보시기에.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부인이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에 대한 정보는 제가 이미 나와 있는 인터뷰 기사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국장 승진이 늦어가지고 무슨 점을 보러 다녔다. 그러다가 관상 전문가가 됐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건 출세욕입니다. 그죠? 이 출세욕이 조금만 바뀌면 권력욕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 권력욕을 부추기는 데는 아마 윤석열 추종 세력이 몰려가서 나와달라고 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한 3주 전에 나왔잖아요. 그때만 해도 상당히 신선한 카드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신선미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조 대표님이 옛날에 어떤 한덕수란 인물에 대해서 좀 관찰을 하셨습니까? 관심 있게?
관심 있게 관찰한 것은 예. 작년 예. 의료 대란 사태입니다. 예. 이 의료 대란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예.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2,000명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한 데서부터 예. 출발한 그렇습니다. 거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이게 의료 계획이 아니라 의료 대란으로 갔잖아요. 예. 이걸 막아야 했을 사람이 당시 국무총리, 지금도 예. 국무총리지만 국무총리 한덕수 씨였습니다. 예. 그런데 말릴 생각은 하지 않고 이걸 더 악화시켰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을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걸 보고 저는 예. 아, 이런 사람은 좀 심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예. 식민지 관료가 아니냐. 아. 위에 예. 나쁜 정책이라도 무조건 밀고 나간다. 예. 그리고 무조건 밀고 나갈 때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예. 그게 없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초과 사망자가 지난 1년 사이에 수천 명 생긴 거다. 그러니까 예. 그 책임, 첫째 책임은 윤석열, 두 번째 책임은 한덕수 예. 총리가 져야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국에는 관료 독재라는 게 있구나. 예. 관료주의라는 게 있구나. 예. 그래서 그 표본적인 인물로 저는 한덕수 대행을 떠올렸습니다. 예. 다시 민주당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선대위원장 어떤 인선 오늘 기사 보셨죠? 예. 윤여준. 예. 그분은 보수파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분을 평가하셔도 괜찮고요. 혹은 그분을 인선한 걸 평가하셔도 괜찮고요. 예. 보수? 뭐 정통 보수는 아니라고 봐요. 예. 기자들이 많이 이제 무슨 책사라는 보수, 예. 이름으로 떠올리는데 예. 그분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성공한 선거 캠페인이 뭐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선대 상임위원장으로 했다면은 그것은 이재명 후보의 예. 말하자면 우클릭의 한 상징적인 예. 것이고 그야 뭐 실권은 예. 뭐 다른 사람이 잡고 선거를 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예. 실무적으로는 별 의미는 없다. 뭐 이렇게 예, 평가하시는군요. 예. 요새 대표님께서는 이재명 대표를요. 예. 자세히 관찰하시고 여러 가지 어떤 언급도 하시고요. 예, 또 그렇습니다. 뭐 식사 자리도 예. 어떻게 과거와 어떤 인식이 어떻게 좀 달라지셨습니까? 아니면 뭐 확인하는 계기였습니까? 인물평에 대한 인식이요. 제가 예. 그 한 번도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난 적이 예. 없어요. 이번이 처음이시군요. 예. 그래서 예. 마침 그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 저녁에. 예. 그래서 3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55년째 기자 생활을 하는데 이게 제 전공이 한국 현대사처럼 됐어요. 예. 그래서 역대 대통령 13명 중에 예. 최규와 윤보선을 빼고는 11명에 대해서는 다 제가 책을 한 권씩 쓴 사람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로서는 대통령 될 지금 통계적 가능성으로는 제일 높은 예. 사람이니까 그분이 만나자고 하니까 좋은 기회죠. 예. 그리고 역시 사람을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한 3시간 좀 하면은 예. 느끼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글로서 알 수 있는 것하고는 또 다르죠. 예. 또 직접적인 그렇습니다. 이 만남이니까. 예. 그래서 저로서는 상당히 앞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글을 쓸 때 예.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아, 예. 그분도 마찬가지일 거고. 예. 많은 정보를 얻으셨다는 것은 어떤 그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인간에 대한 어떤 예.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일단 평가하십니까? 제가 보면? 이런 예. 농담을 했습니다만 예. 굉장히 쾌활하고 경쾌하게 보이더라고요. 아, 예. 밝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의 한자 이름이 이슬제자 밝을 명자 아닙니까? 예. 그래서 부모님이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다고 예. 했더니 예. 이분이 그래요. 자기는 한 번도 좌절해 본 적이 없다고. 아, 그러면서 예. 남을 미워해 본 적이 없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아주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아, 미워해 본 적이 없다. 예. 근데 그분의 인생 역정을 보면요. 굉장히 좌절도 많이 하고 미워할 어떤 일들도 그렇죠. 많은 것 같은데요. 예. 그 미워한 일이 없다는 그 어떤 성격적 측면이 형성된 건 뭐라고 보셨습니까, 그날? 저는 그런 부분은 거의 다 이제 영어로 말하면 fate, 운명인데 예. 흔히 성격이 운명이라고 있잖아요. 예. 네. 이 높게 올라간 분들 보면은 예. 그런 운명적인 성격을 타고난 사람들이 많아요. 예. 저는 타고났다고 봅니다. 아, 그럼 운명적 낙관론자 비슷한 건가요, 그렇게 보시기에? 낙천론자라고 봅니다. 낙천론자. 낙천론자. 예. 과거의 어떤 그 면대면으로 보시기 전에 예. 그때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그때는 제가 감정적으로 예. 그분의 말과 정책 이런 걸 보고 기사를 쓰고
또 말로 하고 했는데 주로 비판적인 내용이 많았죠. 예. 그때 비판적이셨던 생각이 이번에 좀 바뀐 게 있습니까? 그거는 저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그 사실은 바뀔 리가 없고 다만 느낌은 많은 새로운 면을 알게 되었고 특히 실용적인 면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그런 말을 했죠. 대통령이란 말은 한자로 보면은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다. 그건 아주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런 자리인데 그래서 대통령 제가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한데 대통령이 되면 진보 보수 이런 이야기 쓰지 말고 헌법 대통령은 링컨의 말대로 헌법의 눈밖에 가질 수 없어요. 그러면은 개인 아니면 국민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의견이 맞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우려했던 건 있습니다. 만나면 꼭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게 이게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입니다. 저는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청와대로 복귀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공약인지 뭐 약속인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청와대로 다시 들어갔다가 세종시로의 이전을 개헌 문제를 통해서 추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청와대로는 들어가는데 그 뒤에 추진하려면 이게 수도 이전이니까 개헌을 해야 돼요. 개헌을 하면은 반드시 반발이 일어납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그럼 거기에 초기에 그 규정한 시간을 에너지를 낭비할 수가 있다 하는 걸로 봐서 청와대까지는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 세종시로 이전은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 같은 인상을 받았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라기보다는 지금 이른바 어떤 아까 상식파와 어떤 반헌법파 뭐 이렇게 그 반헌법파에 속한 많은 분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건요. 왜 이렇게 어떤 그 이재명 대표가 되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는 그 속내에는 정치 보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만나셨을 때 느낌은? 그 부분은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대통령의 의지도 있지만은 이 검찰의 속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벌써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가 거의 전면적으로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는 누구도 말릴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 이외에 굳이 만들어가지고 뒷조사를 해가지고 누구를 괴롭히고 또는 이념적 잣대를 딱 깔라가지고 뭐 보수는 쓸어버리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거는 아주 처음부터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실패한 것도 첫 시작이 적폐 수사 여기서부터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만나보신 다음 그렇게 무리를 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받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적폐 수사식의 보복 수사는 하지도 않을 거고 아마 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헌법 유린이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야 물론 뭐 진행되고 있는데요. 뭐 그건 뭐 다른 문제죠, 완전히.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보시는군요, 역시. 그러나 어떤 과거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식의 정치 보복은 없을 것이다. 만나보시니까. 보통 보복 수사를 하면 이런 거죠. 사잡아서 이렇게 잡아넣는 거 있잖아요. 사잡아서 잡아넣는 거. 그럼 그 억울한 사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없는 걸 막 캐내가지고 또는 이상한 법률을 적용하는 거. 난 그건 안 할 거로 봅니다. 보수 진영의 어떤 대표적 어떤 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대표님은. 대통령이 만약에 지금 여러 가지 결과 유력하다고 표현을 하셨으니까 된다면 뭘 가장 크게 하나 요구하시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에게는 만약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미 어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통합이죠. 대통합.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니까 이게 뉴스가 됐잖아요. 참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기자가 언론인이 제일 중요한 후보를 만났는데요.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게 뭐냐면 최근에 보니까 뼈저리게 느낀 게 한국의 이 진영 논리가 너무 심해요. 특히 좌우 간의 소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 저는 이거 서로 만나기 운동이라도 펼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서로 안 만나니까 또 서로를 잘 몰라요.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조갑제.com 대표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